된다는 거지. 어떤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상승하죠. 기울기에 상승하죠.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곧 대가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2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죠.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리하는 건 책상에 앉아서 하지만 그 보고 보통, 야,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누구는 연락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뭐. 예, 반갑습니다. 예. 2교시하고 4교시를 맡은 김정진입니다. 문제 보시면은 저는 한 3문제 정도만 볼게요. 뭐 법규는 그냥 보시면 되니까 3문제 하는데 2교시 문제 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이제 4번 문제죠. V. 사실 그냥 V를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V에 대한 그 법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마 거의 못 쓰는 문제고요. 그 다음 어려운 문제가 3번인데요. 그 전에 잠깐 2번 보시면은 우리가 있습니다. 안전거리라고. 우리가 시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얘는 이제 100% 법규 문제죠. 법규. 법규인데 우리는 법규를 물어봤을 때 일단 뭘 먼저 써야 돼요? 이 법규가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론 문제를 내면은 뭐예요? 법규를 써주고. 사실 이게 가장 높은 난이도죠. 근데 얘인지 뭐죠? 이론적으로 자 일단 얘를 쓰는데 뭐예요? 특히 문제가 뭐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왜 뛰는지, 왜 뛴다? 우리가 보통 사고는 크게 소방에서는 사고 그러면은 화재와 폭발이죠. 폭발인데 화재는 뛰는 이유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폭발은 우리가 폭발 보면요. 폭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서 어떤 폭발이 빵 일어났습니다. 예, 일어나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이 뭡니까? 연료속이죠. 근데 폭발은 그렇죠. 어떤 이제 얼마나 과압이 오냐, 과압이. 그럼 우리가 과압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폭발의 가장 사실 폭발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죠. 우리가 과압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 에너지와 여기에 거리를 합한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에너지하고 거리 합친 게 뭐라고 부른다? 환산거리. 환산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산거리라는 게 실제 거리. 예. 그러면 이게 저 에너지. 근데 우리가 폭발은 에너지를 뭘로 표현한다? TNT 당량으로. 예. 그래서 여기 뭐 W에 뭐 3분의 1승을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산거리를 구해가지고 환산거리에서 거기 보시면은 교재에 이런 게 다 있죠. 이쪽이 환산거리, 이쪽이 과압입니다. 그래서 환산거리가 클수록 어때요? 과압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둘 다 화재든 폭발이든 피해가 거리가 이격되면 될수록 어떤 피해가 일단 그걸 먼저 언급해 주시고 또 이런 이제 배경 그럼 이제 법규죠. 뭐 이건 외우시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 3번 문제는요. 보통 우리가 문제 풀이를 오는 목적이 뭐예요? 답 알려고 오는 건 아니죠. 답은 벌써 이제 시험은 이제 끝났고 이제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 시험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어떠냐. 사실 122의 문제를 맞춰라. 그건 저도 모르지. 그거 알면 저 여기 안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추세를 보죠, 추세. 그리고 요즘에 가장 뭐가 이슈냐.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예요? 요즘은 이거예요, 제한. 옛날에는 우리가 설비에서 어떤 수계, 스프링클러가 중요했는데요. 요즘은 좀 소방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한 쪽에.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한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제한 관련 화재 안전 기준 다 외워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외워야 되지만요. 무조건 제한은 다 외우세요. 우리가 제한이 NFSC
501 거실 제형과 501A가 있죠. 무조건 얘네 두 개는 외워주십시오. 얘 외우고 시간 남으면은 다른 거 외우세요. 근데 시간이 안 남죠? 예. 가장 중요합니다, 재현이. 앞으로 아마 시험 엄청 나올 겁니다. 최근에 재현 쪽 시험 문제가요, 계속 나왔어요. 맨 처음 최근에 나온 재현 문제 시작 문제가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굴뚝 효과. 굴뚝 효과가 소속이 뭡니다? 재현이에요, 재현. 왜 이게 재현이에요? 재현 설비는요, 우리가 소방 설비에서 유일하게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밖에 비 오든 눈 오든 바람 불든 큰 거의 관계가 없죠. 근데 재현은 똑같은 설비라도 밖에 춥냐 덥냐 바람 불에 따라서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엄청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굴뚝 재현 문제가 한 3문제 나왔죠. 다 뭐예요? 이쪽 문제예요. 이게 뭐죠? 시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재현 그러면요, 일단 오늘 오시는데 꼭 이거는 기억하세요. 재현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외부 영향 문제를 언급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한 꼭지로, 한 파트로. 스프링클러 할 때는 그런 편인데 무조건 재현은 일단 외부 영향.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스택 에펙트와 윈드 에펙트. 무조건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비를 잘해도 외부 영향이 있으면은 이게 허당이에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이거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가장, 얘는 이제 501A죠. 우리 부속실 재현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어떤 부속실이다 볼게요. 자, 내가 여기, 자, 일단 거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왜 나와요? 왜 유동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상승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얘를 막으려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차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치 말고 원래 이론적으로 지금 이론 얘기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여기다 얼마를 가압하면 돼요? 화재실의 압력만큼. 사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기 압력이 17이면은 여기다가 17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죠? 자, 우리가 말하는 40파스칼 차압이 이게 좀 화재시 차압이에요? 평상시 차압이에요? 아니요, 이거 뭐예요? 아니, 화재시 차압 얼마예요? 0이에요, 0. 압력이 같으면은 연기는 안 나오죠. 자꾸 우리가 지금 이 40을 화재시 간다, 이게 뭐예요? 평상시입니다. 얘가 0 기준으로 40만 놓으면은 네가 아무리 압력 올라가봤자 40은 안 넘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압력 17이면은 만약에 이 40이 만약에 화재시면은 얘가 17이면 얘는 57이 될 때 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만큼만 더 넣는 겁니다. 이만큼만. 17이면 17, 20이면 20.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은 차압이 얼마예요? 12.5조. 왜? 여기 압력이 낮을 테니까. 왜? 스프링클러가 온도를 낮추니까.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럼 여기 압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압력 차는 로 A-로 GH2예요. 우리가 사실 보면은 1로 나가면 1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높이의 뭐였습니다. 중성대가 이게 H2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면 식이 이건데요. 우리가 밀도하고 온도는 같은 놈이지. 예, 얘가 약 3, 5, 3인가요? 한 이 정도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바꾸면은 뭐 델타 P는 3460배 뭐 TA-1분의 T라고 할까요? T분의 1.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H2.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차압은 뭐만 알면은 두 개죠. 첫 번째가 H2. 두 번째가 뭐예요? 온도만 알면. 밖에는 뭐죠? 20도씨. 그러니까 이 온도만 알면 돼요. 근데 NF에서는요, 얘를 갖다가 약 930도로 봤습니다.
예상을. 야, 화재가 이거 야 화재실 온도가 930도로 보고 압력 계산해.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죠. 다 넣어서 계산하는데 이제 문제가 H2지. 이 식도 좀 외우셔야 돼요. 이 식. 그러니까 이 식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H1분의 H2, H1, H2입니다. 예, 하부, 그러니까 중성대 하부 높이, 상부 높이. 얘는 내부 온도, 바깥 온도.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꼭 외워주십시오. 자, 어떤 책들은 H2 대신에 뭐라 쓰냐? 총 이 높이가 H면은 H-H1도 맞는 식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이거야, 이거. 왜냐? 이거에 따라서 압력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 식보다는 저는 이 식 씁니다. 그리고 재현책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왜?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식도 지금 H2에 의해서 얘가 변하죠. 예. 그래서 이 식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굴뚝 효과의 정의가 뭐죠? 굴뚝 효과? 굴뚝 효과란 일단 키워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뭡니까? 평상시. 화재가 아니라 평상시. 두 번째, 실내외가 아닙니다. 여기하고 이 거실하고 밖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무시합니다. 왜? 작아. 어떤 경우에요? 샤프트. 기본적으로 굴뚝 효과는 일단은 평상시 화재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샤프트. 이런 그 계단 이제 샤프트의 관계지. 여기는 무시해요. 얼마? 안 돼요. 이 높이가 낮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굴뚝 효과는 소방보다 설비하는 분들이 더 신경 써. 건물에서 이게 생기면은 문이 잘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굴뚝 효과를 이 압력차를 줄이고 싶어요. 식을 다시 쓰면 여기 좀, 예. 얘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H2를 줄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H2가 줄어요? 얘를 줄이려면은 A1. A1이 밑에 계급이에요. 얘를 줄입니다. 그치? 얘를 줄이면은 압력차가 작아지고 이게 편해요. 쓰기가. 그래서 우리가 A1 줄이기 위해서 뭘 씁니까? 건물 1층에 회전문, 예, 또는 뭐 방풍창, 예, 그걸 설치해요. 그래서 일반 설비는 이걸로 해결이 돼요. H1으로. 그러니까 A1만 줄이면은. 근데 문제는 얘는 설비고 우리 소방은 이게 안 돼. 왜? 화재가 나면 1층 문이다. 다 열리니까 우리는 얘가 안 돼. 예. 그래서 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자, 볼게요. 일단 일반 소방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설비는 얘를 조절해요. 회전문으로. 그러니까 얘를 줄일 수가 있지. A1을 줄여가지고. 근데 우리 소방은 얘는 완전히 오픈 다 됐지. 1층은 다. 그럼 우리가 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안 되면은 이제 얘를 줄여야지. 내 외부 온도를 줄이면 돼요. 그럼 방법은 겨울에 냉방, 여름에 난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그것뿐이 없죠. 근데 웃으시는데 유일하게 소방만 이런 설비가 있습니다. 소방만. 그게 뭐예요? 겨울에 샤프트에다가 냉방하고 여름에 난방하는 설비가 소방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계단실, 부속실, 동시각. 우리가 계단실에 공기 넣으면 어디 공기 넣어요? 그냥 외부 공기 갖다가 넣죠.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죠. 그래서 외국은 다 뭘 씁니까? 그 방식 써요. 우리 걔네들은 부속실 재현이요, 얘가 의미가 없다고 해요. 스택 에펙트가 엄청 크죠. 우리가 뭐 40파스칼 뭐 이런데 그냥 웃어버리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걸 잡을 때 얘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부속실, 계단실, 뭐예요? 동시에요. 그러니까 동시 가압이지. 한 3, 4년 전에 한번 일어났어요. 부속실 제한 방법 4가지 쓰더라고. 뭐 계단실, 부속실, 동시, 뭐 시험지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이거 4가지 쓰고 뭘 그렇잖아요. 뭘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뭘 써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부속실 제어는 얘 때문에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걔는 뭐 쓴다? 그러니까 계단실 제한, 예, 가압이죠. 그래야만 얘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걔네는 구토 효과 그냥 무시해요. 야, 그거 안 일어나. 왜? 온도가 같으니까. 같이 좀 이쪽이 제어 문제가 나올 게 시험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냥 풀면 되죠. 이제 푸는 거는 자 T 줬죠. 930도. 그리고 A1, A2 갔다가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약 300도, 여기다가 1200도 넣으면 이제 H2 나오겠죠. 그래서 넣었더니 약 33 파스칼 나옵니다. 그래서 35다. 아, 층구가 높으면은, 자, 층구가 높으면은 여기 압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냥 이 시계에 의해서. 참 누가 냈는지 정말 좋은 문제예요. 예. 이분은 정확히 지금 이걸 아시는 분이지. 아, 우리가 차압이라는 게 어느 만큼 화재실의 압력만큼. 화재실의 압력은 뭐의 함수다? 층구 높이. 그렇죠? 그리고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참 보면서 야, 정말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다. 제어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 아니면은. 1교시 4번 문제인가요? 그 플러그 홀링이라는 게 있죠. 플러그 홀링. 플러그 홀링은 이제 501이죠. 그러니까 거실 전에 나오는 건데요. 이 501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NFPA에서요. 우리는 플러그 홀링이라는 용어가 없죠. 근데 걔들은 그 코드예요. 이게 한 100번 나와요. 100번. 그 용어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일단 뭐 재현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고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다? 우리는 화재 시 차압이 아니라 어떤 차압이다? 평상시. 예. 여기다 40만 주면은 네가 올라가봤자 얘보다는 안 온다는 거죠. 또 개념상. 예. 자, 근데 좀 더 볼게요. 근데 여기 온도가 상당히 높아. 즉 단열이 잘 되면은 어때요? 여기 단열이 잘 되면 온도가 더 높겠지. 그럼 여기도 압력도 더 높아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도 막 쓰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큰 개념은 이거죠. 아, 여기에 온도와 높이 함수다. 그래서 이 문제 괜찮은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V 사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없으면 좀 쓸만한데 딱 이거 줬죠. 법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게 법을 갖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되면 사실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그냥 법 그대로 갖다가 오래 붙인 겁니다. 일단 1, 2, 3, 4, 5 그냥 법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공부하기 어려운 건데. 유명하죠. 내와 배선은 우리가 내와 전선과 내와 배선의 차이가 뭐예요? 내와 전선은 말 그대로 선이고 인증받은 선, 뭐 FR3 뭐 그런 선이고 내와 배선은 일반 전선을 가지고 공사를 어느 에 따라서 내열도 되고 내화도 되죠. 우리가 이 법을 뭐 이런 기준을 외울 때요. 보통 어떤 이제 기사 공부할 때는 사실 이런 거 그냥 뭐만 알면 돼요. 뭐 15cm, 25mm 그만 알면 되죠.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술사는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떤 큰 틀. 자, 우리가 내 화면은 일단 내와 배선이면은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야죠. 내와 전선 쓰면은 그냥 케이블 공사 그쪽 그냥 가는 거예요. 어테이로. 근데 일반 전선 쓰면은 크게 두 가지죠. 뭡니까? 수납해서 매립하든지 또는 내와 피트에 그렇죠? 그럼 내와 피트는 다시 얘가 전용이냐 아니면 뭐 공용이냐. 그래서 공용은 띄우든지 가운데 벽 세우고 수치는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쓰시면 얘가 딱 보여야지. 안 그러면 헷갈리지 막 쓰다가. 그렇죠? 자, 내와는 수납해서 매립하는데 그러니까 수납해서 매립하기 때문에 이 전선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열하고. 그래서 일단 되는 거는 합성수지. 왜? 묻으니까.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는 제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걔는 개방된 공간에 점검할 수 있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내열은 뭐요? 수납 아니면은 이쪽은 똑같죠. 네가피트 전용 공용. 자꾸 외울 때 일단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자꾸 수치에 눈 감면은 우리가 수치만 이런 수치가 기억나면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얘가 보이면 수치는 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도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납도는 이게 이쪽 똑같은데 자 수납할 때 얘는 뭐예요? 그냥 노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못 써요? 합성수지는 못 쓰고 단 제1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 쓸 수 있고 이 체계 봐주시고 그래서 뭐 제1종은 개방 내가는 매립하니까 못 쓰고 우리 일반 FR3나 FR8은 수납을 하면 안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첫 번째 피복의 그러니까 절연 저항이 작아져요. 두 번째는 선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저항이 증가됩니다. 선의 온도,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는 뭐 기본 문제죠. 예. 2교시는 사실 1, 2번은 기본하고 3번은 꼭 좀 이게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